저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정체성 하면은 나의 지금 육체적인 상태 또는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앞으로 할 일,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은 저의 정체성이 되겠죠. 지금 저는 뭐 50대고, 그리고 교육에 몸담고 있고 건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금연하고 있고 금주하고 있어요. 뭐 이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그렇다라는 거죠. 저의 외적인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 예전에는 한 5년은 더 됐구나. 한 7, 8년, 10년 정도 이때는 어떤 걱정도 되게 많았어요. 일이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잘 안 될까? 대부분 이런 걱정들. 그리고 강박도 되게 많았어요. 내일 할 일들은 빨리 하고 싶어요. 또는 일주일 후에 해도 되는 일을 내일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대부분은 큰 일이 아니라 사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박과 걱정들, 이런 두려움들, 공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는 이 편안함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것들은 놔둬도 그냥 되더라. 걱정하지 않아도 그냥 되더라.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오늘 차를 가지고 오는데, 차를 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실제로 왼쪽으로 빨리 끼어들면 빨리 갈 것 같잖아요. 오른쪽으로 끼어들면 빨리 갈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가만히 놔두고 끼어든 대로 끼는 것들을 그냥 다 끼게 하고, 내가 끼지 않고 그냥 가도 실제로 시간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거의. 근데 마음은 되게 평온하다라는 거죠. 옆에 곁눈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안달하거나 닥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그대로 갈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95%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서만 안 되고 마음에서만 굉장히 공포로 다가선다라는 거죠. 공포의 개념들은 늘 얘기했지만, 이거는 인류에게 가지고 있는, 인류가 지금까지 유전자 DNA를 지금까지 이동하면서 그것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공포라는 것들이. 공포라는 것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외지에, 다른 동물들이, 우리를 잡아먹는 포식동물들에게서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이 공포라는 기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제가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도 우리 몸속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본능적으로 남아있다. 지금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달리기를 일주일에 4번 정도를 하고, 한 번 달리면 1시간, 그리고 토요일 날은 2시간을 달리고, 10월 달에 춘천 마라톤을 풀코스를 뛰려고 해요. 그래서 요번 9월 20 며칠인가? 6월 20 며칠인가? 그때 등록을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달리기를 하고, 달리기 빼고의 걷기를 한 10,000보 이상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차를 안 갖고 다니고 걷고 있는데, 그래서 운동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집에 있는 덤벨 같은 것들을 좀 들고, 근력 운동, 이렇게 3가지를 운동을 하고, 명상은 보통 한 5분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를 그냥 해요. 명상 기법을 정확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호흡에 집중을 하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뭔가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생각이 나면 그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른 주제가 있는 생각들은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내면적인 존재라고 해서 참자라는 것들이 있고, 에고라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동하는 장치가 에고라는 것들이고, 실제로 참자라는 것들은 무의식에 대해서, 무의식을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이 참자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참자는 이건 좀 다른 쪽에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자꾸 그런 부분들, 원래 의식이 깨어났을 때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과 자꾸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결정이 나냐면, 의식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세팅된 값으로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되게 무의식에 세팅되어 있는 그것대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무의식에 무엇을 세팅해야 되느냐? 그럼 자꾸 세팅하는 방법은 자꾸 읽고 쓰고 생각해서 그거를 무의식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명상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 우리 안쪽에 있는 것들에게 자꾸 넣어줘야 된다. 바깥쪽이 아니라, 뭐 해야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기 써야지, 오늘 이런 것들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저 이면에 있는 생각들,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중독에 대한 것들은 뭐 술, 담배, 게임이라고 했지만 이거 외에도 중독에 관계되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는 것들이 이런 거 되게 많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보면 술, 담배를 해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 하는 게 제일 좋더라.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게 되더라도 빨리 끊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길면 길수록 끊기는 더 어려워지더라.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는 거 가지고 지금 스마트폰 사주는 거 저희도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랬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주고 안 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하고 실갱이 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그걸 피했죠. 근데 지나고 나보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야 시간을 조절해 보자 또는 양을 조절해 보자라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너 술자리에서 앞으로 아무리 흥겹고 술이 먹고 싶어도 3잔만 딱 마시는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도 어렵고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 그러면 처음에 조금 힘들지 몰라도 아이의 논리는 딱 하나잖아요. 친구들 다 하고 있는데 나 소외되고 왕따 되면 어떡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아이가 핸드폰을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지 않게끔 다른 행동들을 그때 더 많이 해주게 하는 거죠. 그 타임 핸드폰을 가지고 싶은 그 타임을 넘기는 게 더 낫지 않았는가 말과 행동으로 이게 훨씬 더 지나고 나보니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 미국에서 어떤 주나 뭐 유럽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을 법제화시키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또는 교육의 힘으로도 어렵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독서는 배움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막강한 힘이라는 것들을 알고 거인의 지혜들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수천 년간 또는 이렇게 살아온 거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독서를 빼놓고는 실제로 우리가 배움을 깊게 들어가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독서는 언제든지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10년 동안 나는 뭐 몇천 권 읽을 거야. 그런 기한을 둘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양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는 남의 생각들을 읽죠. 근데 그러면서 내 생각도 하겠지만 요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 글쓰기라는 게 있어요. 글쓰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경험한 걸 쓰는 것도 있지만 독서의 내용들에서 내 생각을 추가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글쓰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 내 생각의 공간이 좀 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거기에는 읽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내 생각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하기라는 게 있어요. 생각하기. 모든 게 독서에도 생각하기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글쓰기에도 생각하는 부분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생각하기는 온전히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글쓰기도 배제하고 독서하지 않는 순간에. 그것들이 재료는 독서가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글쓰기의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생각하기는 온전히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생각하기는 삶의 통찰, 이렇게 늘 봐왔던 것에서 저런 것들이 숨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해낸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시간으로 생각하는 시간으로 바꿔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하면 나는 30분이나 1시간 이상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적어도 2시간 이상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경지의 정도, 어떤 것이든 그거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시간들은 너무 많이 늘려가시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관심을 두고 계속 공부를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 집도 행복하지만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의 행복한 가정들을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제 꿈이고 목표이고, 그래서 지금 이 정체성이라는 것들은 지금의 길이 있다면 앞으로의 길과 조우하는 그 지점이 지금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들은 조금씩 앞으로의 길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고 있는 거고 본인들도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